당연히 현역 의원 중에 그렇게 그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의원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뭐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현역 의원 유일한 뭐 지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아니죠. 몇 분 들어가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좀 그랬고 이후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셔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유의미한 예, 그 대선 주자 경쟁자로서 이렇게 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많고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좀 뭐 저 개인으로는 이렇게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단지 주빌리은행 건을 성공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봤던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 하면 지금 산적해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풀어내는데 이만한 후보가 없다 이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일을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히 예, 그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저는 성남시 가서 좀 놀랬던 게 그 공무원 조직하고 일한다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여러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보다는 안 되는 그렇죠. 방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성남시는 그 뭔가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의 안을 찾아갖고 오세요.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의욕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활발하게 공무원 신분에도 알아서 그 정책 내용을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성남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시장님의 그 선명성이 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 그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그에 따르는 승진, 그에 따르는 격려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혹시 만기 칠라면 아니죠.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큰 그림 그려주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게 공무원들이 피곤해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딱 맡기고 그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 공으로 예, 치하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성남시가 사실은 되게 복잡한 지역이죠. 이게 계층 간 갈등이 그렇죠.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이 세대 간 갈등도 심하거든요. 구시가지와 분당 이 경제력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분당 같은 이제 조금 부유한 곳에서는 우리는 늘 세금만 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시가지의 그 복지 재원으로만 쓰인다. 뭐 이런 그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한때는 분당 독립도 뭐 얘기된 그렇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그 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 분당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선하실 때 분당에서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예, 그래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시고 현재는 국회의원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 능력도 매우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공무원들의 메시지가 명확하다는 것은요. 네. 일단 부패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이거는 자기 철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메시지. 왜 그러냐면 박근혜처럼 모호한 단어를 이용해서 쓰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5만 가지 부패와 환상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명확하게 찝어주면 또 이 안에는 토론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이 가능한데 이 단어를 모호하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헷갈려서 토론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투명한 시장이고 지도력이 있다. 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네. 이재명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기초단체장으로 대선 후보에 유의미하게 올라간 사람이 사실상 네. 처음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메시지가 단문이기 때문에 네. 이해가 쉽습니다. 꼬리를 물지 않아요. 예.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 네.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탄핵 국면에서 지지율이 한 15%쯤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거나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 추세에서 봤을 때 이재명 시장 지지율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캠프는? 만족 못하죠. 예, 그렇지만 사실 뭐 지지율이라는 거는 사실 그 역동적이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고. 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님도 뭐 지지율이 굉장히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지지율이 그 반등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그 좀 부족하죠. 그 기초단체장 정도의 정치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 대표님 같이 대권 후보셨던 분과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정치적 주요 인사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재명 시장님이 인지도 면에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심지어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그 분노의 눈높이와 맞는 그 일관성 있는 선명한 메시지들을 유지하시면서 지지율이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 굉장히 주목받아서 저희가 많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이제 탄핵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게 이제 문 대표님의 대세론으로 이렇게 좀 집중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안 지사님이 또 나름 중도 확장 이걸 통해서 좀 2위로 치고 올라오시면서 언론에서 한동안은 이재명 시장 님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이슈 파이팅 못했죠.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인지도에서 열세이신데 그렇게 그 언론에서 사라지면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지지율을 떨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 추세로 돌아선 것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뭐 아직 탄핵이 다 그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주요한 하나의 꼭지로 다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님도 어쨌든 그 단독으로나마 언론에 출연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신념, 철학, 대선 주자로서의 여러 비전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노출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다시 반등하는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사실상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지금 선거인단 모집이 한 120만 명 정도 오늘 현재 모아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토론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다 다르겠죠. 원하는 바가 내가 이 토론에서 어떤 식의 장점을 어필해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다시 올린다 이런 건데 일단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선 목표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1차 경선 2등입니다. 그래서 솔직하시네. 결선에서 뒤집는다 이런 전략. 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많으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적으면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많으면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일단 시장님 지지층이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가세요. 우리도 경선 선거인단 모집의 그 주요 캐치프레이즈가 내가 이재명이다거든요. 정말 본인이 후보처럼 뛰는 그 지지자분들이 많고요. 일례로 제가 아는 저희가 이제 흑수저 후원회장단을 공동 후원회장단을 수십 분을 이제 모시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벌써 본인이 직접 6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모집 등록을 시켰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정말 안 나가는 동창회도 나가고 네. 그리고 온갖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님 내가 이재명이다라는 기분으로 그런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재명 시장님이 대통령이 돼야만 우리나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뛰고 계시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 나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후보는 안희정 후보에게 고마워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희정이. 그래서 그 정치인들은 다 2등을 이재명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현재 지지율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후원회를 다 오픈을 했죠. 이제 곧 문 대표님이 이제 제일 늦게 오픈을 하는데 지금 지난번 2012년 대선 때 그 문 대표님 후원금 수준으로 저희가 보름 좀 넘었는데 지금 얼마쯤 모으셨어요? 지금 10억 넘었죠. 우와. 예, 근데 대학생이 10,000원 내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자기 최저 임금 1시간치 보내기도 하고요.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정말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내주시는 돈들이 쌓여서 10억이 넘었다. 사실 저희는 매일매일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예, 이분들이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지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선거 전략이 바뀌었다 이렇게 네. 나온 보도를 봤거든요. 네. 실제로는 진짜로 그래요? 이재명 하면 선명성 그리고 센 발언, 요건 이제 뭐 사이다 발언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다른 에피소드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장점은 사이다 발언이 아니고 사실은 정책이다. 네. 성남시에서 해왔던 그 실험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전략. 맞습니다. 네. 그거고요.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굳이 우리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거보다는 캠프가 그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 후보 등록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진용을 갖추고 좌장 우리 이렇게 이 정성호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조금씩 이렇게 회의 체계 갖추면서 이전에는 사실 굉장히 이 대통령 후보보다는 그 원래 이재명 시장님의 캐릭터 그래서 이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같이 예, 표현하는 그런 그 캐릭터였다면 그때 그래서 좀 투박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캠프가 구성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정무적으로 대통령 후보답게 말하기 그렇지만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 선명성은 그대로이고요. 근데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뭐 일례로 TV조선 폐간 예,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폐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온 후보가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 적절하지 않다. 트럼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저희도 솔직히 지적을 했습니다. 박근혜 되는 거죠. 예, 박근혜. 우리 편이고 아니건 언론에 대해서 누가 뭐 폐간을 결정할 수 있느냐. 탄핵 예, 대상입니다. 예, 네, 운동을 그렇게 운동 단체가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거다. 그러니 그거는 사과하셔야 된다.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셨습니까? 네, 하셨어요. 관훈클럽 가셔서 적절치 않았다. 네. 아이, 스타일이 구겨졌는데. 아니 그게 이재명 스타일은. 대통령 후보가 하면 대통령도 되기 전에 탄핵되거든요. 근데요 실언을 할 수 있는데 대처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요. 이 대처가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오히려 예, 더. 그래서 관훈클럽 토론에서 좀 원로 언론인 분들이 막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싸움을 방어를 할 줄 알았는데 아주 시원하게 여기서도 시원하게 하셨죠. 적절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지율 반등에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보다는 안 되는 그렇죠. 방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성남시는 뭔가 제안을 하면 되는 방향의 안을 찾아갖고 오세요.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의욕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활발하게 공무원 신분에도 알아서 그 정책 내용을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성남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잘 굴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시장님의 그 선명성이 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들,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그에 따르는 승진, 그에 따르는 격려 이런 게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혹시 만기 질라면 아니죠? 시끌 거 다 간섭하는 유형.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큰 그림 그려주고. 네. 예. 그렇게 하면 되게 공무원들이 피곤해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딱 맡기고 그 성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 공으로 치하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성남시가 사실은 되게 복잡한 지역이죠. 이게 계층 간 갈등이 그렇죠.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또 이 세대 간 갈등도 심하거든요. 구시가지와 분당 이 경제력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분당 같은 이제 조금 부유한 곳에서는 우리는 늘 세금만 낸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시가지의 이게 복지 재원으로만 쓰인다. 뭐 이런 그 불만도 좀 있고 그래서 한때는 분당 독립도 얘기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이 시장님 되시고 나서 분당에서 그렇게 인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선하실 때 분당에서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예, 그래서 다시 재선에 성공하시고 현재는 국회의원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단지 주빌리은행 건을 성공하는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봤던 이재명 시장님은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 하면 지금 산적해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풀어내는데 이만한 후보가 없다 이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일을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리더십이 상당히 그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저는 성남시 가서 좀 놀랬던 게 그 공무원 조직하고 일한다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여러 당연히 현역 의원 중에 그렇게 그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의원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뭐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현역 의원 유일한 뭐 지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아니죠. 몇 분 들어가 계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예, 그래서 그 당시는 좀 그랬고 이후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셔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 대선 주자 경쟁자로서 이렇게 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계도 많고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좀 뭐 저 개인으로는 이렇게